자, 새 문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파일은요, day 03-4 언더바 넣고요. 자, 요번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쭉 어떠한 컨텐츠라고 하는 그 종류의 그런 어떤 문자 형태로 되어 있는 컨텐츠 종류로 봤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쓰다가 기울인 문자라든가 혹은 굵은 문자 그런 거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폰트라든가 그런 거를 어떤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문자들 한번 볼 건데, 자, 걔네들을 우리가 인라인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라인 텍스트 .html 해서 저장하시고 어떤 태그들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됐나요? 그래서 h1 태그 쓰시고요. 자, 이거는 책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텍스트를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라고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를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 자, 그래서 한 줄로 표시한다. 줄 안에 작성된다 해서 인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인라인 텍스트라고 쓴 거거든요. 자, 텍스트를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 써 놓으시고, 자, p 태그. 자, 이 책을 보시면요. 앞에서 텍스트 태그 중에 블럭 레벨 태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이 책을 보시면 그 앞에 블럭 레벨 태그가 무엇인지 설명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자, 이게 아마 블럭 레벨 태그가 뭔지 뒤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스타일 쪽 CSS 하시는데 보면은 거기에 박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 책에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블럭 레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블럭 레벨. 자, 이건 그냥 우리가 글씨 확인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저장해 놓고 확인을 하시면, 자, 이 블럭 레벨이라고 하는 게 텍스트를 한 줄로 표기한 태그 옆에 나오질 않고 줄이 바뀌어서 나오잖아요. 얘네가. 자, 그럼 저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저장해서 문서를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텍스트를 한 줄로 표기하는 태그 나오고 애가 다음 거가 아랫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태그는 한 줄에 나와요.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자, 먼저 여기선 스트롱 태그라고 하는 걸 쓰고 있어요. 스트롱 쓰시고, 그러게는 한글로 스트롱 태그 쓰시고, 자, 줄을 바꿔서 여기다가 뭔지 모르지만 em 태그 쓰시고, 여기는 em 태그로 쓸게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자, 뭐 위에 형태대로 이렇게 썼다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자,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텍스트를 한 줄로 표기하는 태그 나오고 블럭 태그는 아래줄에 나왔어요. 그런데 얘네는요, 스트롱 태그, em 태그가 위아래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얘네는 자, 이렇게 한 줄에 나옵니다. 한 줄에. 그쵸? 여기에 글씨 들어있는 게 한 줄이거든요. 이게 줄. 자, 이걸 또 우리는 행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자, 얘네가 줄 안에 표현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태그들을 인라인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자, 얘는요. 자, 우리가 벽돌이나 레고 블록을 넣으면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자, 마치 위에서 아래로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위에서 아래로 쌓이냐? 포토샵이나 그런 거를 보고 그러시면은 단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100픽셀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픽셀. 위에서 아래까지 100픽셀의 높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시작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쌓여지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를 쌓여 있다라고 해서 얘를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블럭. 그래서 자, 여기서 보는 거는 인라인으로 표시할 수 있는 태그들을 우리가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중요한 것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를 한 줄로 표기하는 태그는 인라인, 레벨, 요소를 이야기하고요. 인라인, 레벨, 요소를 한 줄로 표시하는 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요소들은요, 자, 각 태그들이 줄이 바뀌지 않고요. 한 줄에 나란히 놓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줄에 나란히 놓이는 형태를 갖고 있는 태그들은 전부 다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배우는 게 인라인 레벨 요소의 전부가 아니고, 여기에서 보는 것들, 지금 여기 이 페이지에서 보는 것들은요, 인라인 레벨 요소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는 다른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또 차차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줄 하나 그릴게요. hr. 그리고 여기다가 h2 쓰시고. 자, 여기에 작성이 되어 있는 스트롱 태그, b 태그는 우리가 굵은 문자 태그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나와 있는 것대로 스트롱 태그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b 태그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b 태그의 b는 짐작하다시피 볼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어요. 볼드. 자, 그래서 스트롱 태그나 b 태그는 자, 겹싸여 있는 문자를 굵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굵은 문자 태그인 거예요. 그래서 굵은 문자 태그는 자, 겹싸인 문자를 굵게 표시합니다. 어디에서? 브라우저에서. 자, 그럼 정말 그렇게 보이나? 굵은 문자 태그, 여기 문자를 각각, 자, 스트롱 태그로 한번 겹사일 건데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사용했을 때는 이 본문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굵게 표기가 되고 있는 문자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 쟤네를 사용하시면요. 먼저 꺽쇠 열고, 스트롱, 그리고 얘는 굵은 문자 태그까지만 이렇게 겹사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겹사인 문자를 굵게 표시까지 얘를 B 태그로 쓰겠습니다. 그냥 B 해서 굵게 표시까지만 이렇게 해 놓고 다시 확인을 하시면 자, 띄어쓰기나 그런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굵게 표시가 돼요. 좀 더.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이 되셨죠? 자, 그런데
스트롱 태그하고 비 태그하고 뭔 차이가 있길래 왜 이렇게 두 개를 쓸까요? 그냥 둘 중 하나만 쓰면 될 건데. 자, 스트롱 태그는요, 위에다가 br 태그 줄 하나 긋고, 자, 스트롱 태그는 HTML5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태그예요. 자, 그렇지만 현재는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자, 우리가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무언가를 문서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찾을 때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중요도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중요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L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즉, 다른 내용과 구분하기 위해 단지 굵게 표시한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 스트롱을 왜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자, 중요도라고 하는 거를 높여서 사용한 태그이고요. 반면에 자, B 태그는 B 태그는 HTML5가 개발되면서 같이 개발된 신규 태그거든요. 자, 얘는 그냥 단지 문자를 굵게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단지 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이라고 쓰는 H 태그 굵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안에 B 태그를 쓰면 더 굵어질까요? 자, 결론은 굵어지지는 않아요. 또 굵게 표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폰트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 굵기를 여러 단계로 만들어 놓은 글자들이 있어요. 자, 걔네들은 다른 형태로 걔네 더 굵게, 더 굵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B 태그를 사용을 했을 때는 자, 그거에 대해서 굵게 단계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 참고적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볼 거고요. 그리고 H2 하나 또 태그 쓰시고, 자, 굵은 문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EM 태그, I 태그라고 해서 자, 기울인 문자 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EM 태그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I 태그라고 하는데 자, EM 태그라고 하는 거는 엠파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거의 어원을 가지고 왔어요. 강조하다라는 뜻이고요. 하나 또 I 태그는 말 그대로 이탈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P 그럼 여기다가 어, 그 오타 있어요. 자, 기울인 문자 태그는 역시 겹사인 문자를 기울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울어지는데 이것도 한번 EM 태그로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기울기 표시 또한 i 태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볼 때도 얘네가 자, 이렇게 기울어져서 표시가 되고 있고요. 크기가 달라. 이거 H3으로 잘못 썼네. 이거 H인데 H3으로 제가 잘못 썼어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한테도 i 태그를 제목 안에다 쓰면 어떻게 될까요? 써보시면은 단지 기울이기 쓸 거면은 i 태그 써가지고 확인하시면요. 자, 실제적으로 얘네는 처음에 보았을 때는 기울인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였지만요. i 태그를 사용하시면은 문자가 기울어지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em 태그나 i 태그 또한 스트롱 태그나 b 태그하고 사용하는 목적은 같아요. br.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m 태그는요. 역시 HTML5가 개발되기 이전에 사용하던 태그예요. 자, 그렇지만 이것 또한 역시 지금도 중요도를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나 스트롱 태그와 비슷한 목적으로 죄송해요.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여기 아래쪽에 나와 있는 i 태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i 태그 또한 HTML5가 개발되면서 같이 만들어진 태그거든요. 얘도 그냥 단순히 자, 문자를 기울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 이것뿐이에요.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인용 태그 표시하기도 있고 여러 가지 태그도 있긴 한데 뭐 이런 것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자, 그냥 한 줄로 바뀌는 태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쭉 나열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h2 하나 더 쓰시고 자, 이번에 볼 게는요. 밑줄 태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h2 자, 그리고 우리 뭐 뭔가 내용 쓰고 야 이거 취소해서 취소선이라고 하는 걸 그릴 때가 있죠. 그래서 취소선 태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h2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책이나 그런데 중요하다 싶은 내용은 형광펜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킹을 해요. 그래서 자 마킹 태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마크 태그라고 부를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뭐 인용 내용 표시하는 태그도 있고
그리고 뭐 스판 태그도 있고 루비 태그도 있는데, 자, 일단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줄 태그는요, 어떻게 쓰냐 보면은, 자, 밑줄을 우리가 언더라인이라 불러요. 그래서 얘는요, P 쓰시고, 자, 밑줄 태그는 언더라인이라 해서 U 태그라고 합니다. U 태그. 말 그대로 언더라인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여기는 밑줄 태그는 겹사인 문자를 밑줄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밑줄 태그를 U 태그로 한번 감싸보도록 할 거예요. U 넣고 요만큼 이렇게 감싸보시고, 자, 저장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밑줄 태그는 실제로 이렇게 밑줄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 자, 취소선 태그. 자, 취소선 태그는 S 태그라고 불러요. S 태그. 자, 이거는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가지고 왔어요. 스트라이크. 그래서 취소선 태그는 겹사인 문자에, 자, 취소선 같은, 자, 선을 통과하는 문자를 선을 그려줘요. 표기합니다. 그래서 얘는, 자, 박스 열고 여기 취소선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볼 거예요. 중간에다가도. 그럼 중간에 표기해도 얘네는 그대로 줄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또 취소가 되고 있다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마크 태그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마크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크 태그는요, 겹사인 문자를요, 자, 현관펜과 같은 적용하는데요. 자, 여기 들어있는 색깔은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마크 태그를 한번 해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자, 배경 색깔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크 쓰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마크. 자, 얘네들 말고 이제 한 줄로 표기한 태그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스판 태그라고 하는 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스판은 나중에 우리가 영역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실 때 그때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좀 재밌는 거 한번 볼 건데, 자, 마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마퀴. 자, 마퀴는 말 그대로 문자가 움직여요. 그런데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만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가 흘러다닙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특성값을 통해서 이 문자의 특성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너무 밑에 있으니까 이것도 위에다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문자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방향이라고 하는 거 역시 우리가 특성 값을 통해서 결정해 줄 수가 있는데, 저거를 이제 방향이기 때문에 디렉션, dir, 디렉션인가? 자, 디렉션이거든요. 디렉션을 통해서 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얘는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왼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얘를 탑으로 놓으시면은 위쪽으로라고 가리키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그러면 글자가 위쪽으로. 아이고, 저장이 안 됐네요. 다시 써볼게요. 자, 디렉션 업, 탑이 아니고 업, 위로. 자, 다른 거하고 헷갈렸어요. 그럼 위쪽으로 글씨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이 속도는 조절하지 못해요. 조절을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조절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한 것들 중에서 자, 상당히 비중 있고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만 하고 수업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문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강조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문법. 자, 근데 이 문법 중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보았던 게 부모 요소라고 하는 것과 자식 요소 그리고 형제 요소라고 하는 거를 보았죠. 자, 이 개념이 우리가 나중에 CSS 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식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형제 요소가 무엇인지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 쟤네들만큼 중요했던 게 뭐가 하나 또 나왔었냐면요. 자,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것과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 또한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게 아마 앞으로 볼 때 계속 얘네들은 이 지금 써놓은 것들은 다 계속 중요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거는 자, 위에서 아래로 쌓이는 구조고요. 그리고 인라인은요, 한 줄에 놓이는 구조고요. 나란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생긴 모양 때문에 저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모양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실은. 자, 그럼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건요, 너비나 높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할 수 있는 요소예요. 그리고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건요, 너비 또는 높이를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표기 요소라고 합니다. 표기 요소. 그리고 더 나중에 우리가 또 심도 있는 거를 배우시게 되면요, 블럭 레벨 요소는요, 자,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인라인 레벨 요소는요, 디마케이션 박스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 디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경계를 뜻해, 경계.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가 아니, 다시. 블럭 레벨 요소 아니고는 인라인 레벨이라고 써야겠죠, 아래 거는. 자, 인라인 레벨 요소는요, 디마케이션 박스가 없고, 블럭 레벨 요소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태그라고 하는 요소들이 경계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역이 있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소가 걔네들의 침범을 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하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 자체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줄에 놓일 수가 있는 게 저게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데, 자, 이거에 대한 개념 우리가 지금 전혀 이거를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겠지만, 자,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책, 지금 이 책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보니까 이거, 여기도 있네요. 자, 이거. 윤희성 씨가 쓴 책인데, 저는 이 책 굉장히 좋더라고, 이거. 네. 뭐, 솔직히 이 책은 한 번도 안 봤어요. 난 이거 전책을 봤는데, 자, 이 전책 보고서 굉장히 그 책을 잘 쓰셨길래 그 다음 사부터는 윤희성 씨가 쓴 책이라면은 그냥 안 읽어도 그냥 일단은 사요. 예, 그 정도 제가 많이 도움을 받던 책이긴 한데, 자, 이 책에도 이 디마케이션 박스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건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수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만 들을 수가 있다라고 확신을 해요. 예. 자, 그런데 저는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요소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만드는데 효율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높이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디마케이션 박스에 대한 용어에 대한 또는 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 시켜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요, 우리가 언제 하게 될 거냐면은, 자, 우리가 이 책에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 이 책에, 자, 찾아보시면은 여기에 포지션이 주요 속성들 나오기 전에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올 거예요. 박스 모델.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자, 306페이지에 보시면 CSS와 박스 모델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크기, 너비하고 높이를 만들어주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쭉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를 배워야지 여러분들 사이트의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디마케이션 박스에 대한 개념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거 하실 때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결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언제쯤 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거든요. 저는 지금 하루나 이틀 정도의 여유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금요일날 단체로 결석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쵸? 예. 근데 하필 그때 이게 해야지 되는 수업이라면은 좀 그때 결석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수업 분량을 하루나 이틀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에 이제 적어도 그
그러니까 수업 일수로 수업 일수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금요일날 우리 수업이죠. 그래서 금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